안녕하세요. 귀농 7년차 TV입니다. 며칠 전에 저희가 고추밭 만드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. 사실은 고추밭 다 만들고 나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고추까지 다 심을까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다음날부터 비가 온다고 그래서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고추를 못 심었어요.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그 다음날부터 며칠 한 2, 3일 됐나요? 비가 계속 오면서 오늘은 날씨도 제법 춥네요. 뭐 기사 보니까 서리가 내릴지도 모른다는 예보도 있어서 걱정이에요. 지금 동네에는 이미 일찍 심은 곳도 있거든요. 근데 전에 농민신문 보다 보니까 괴산이 찰옥수수로 유명하잖아요. 괴산 지역에서도 좀 빨리 옥수수를 심은 농가들이 많이 있었는데, 왜냐하면 빨리 심어야지 빨리 키워서 출하를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일찍 심은 농가들이 있다고 해요. 근데 지금 괴산 지역도 3월 달인가 심었는데 그 갑자기 이상기온으로 날씨가 훅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다시 심어야 될 판이고, 옥수수 씨 구하느냐고 전쟁이라는 기사 본 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매번 느끼지만 농사라는 거는 진짜 하늘이 하는 일인 것 같아요. 보통 그 날씨적 인간이 되라는 이야기를 누가 하셨었는데,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한다고 한들 하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. 지금 며칠째 계속 비가 오고 있는데요. 큰 추위 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네요.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그 귀농준비 1탄에서 정보지 구독이라는 그 영상을 올렸었는데요. 오늘은 두 번째로 독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실은 제가 이 컨텐츠를 예전부터 생각을 하고 그 제 노트에 적어 놓은 게 있었었는데,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독서라는 게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듣기만 해도 따분하잖아요. 왠지 잘 보시지도 않을 것 같고, 저 역시도 이거를 어떻게 지루하지 않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졌는데,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제 모든 영상을 통틀어 제일 하고 싶은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비도 오고 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먼저 우리가 독서를 해야 되는 이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. 사실 이거는 뭐 꼭 귀농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독서는 진짜 중요하고 필요하잖아요. 다 알고 있지만 잘 못하죠. 일단 우리가 이 습관이 잘 안 되다 보니까. 그래서 저도 실은 독서 한 지 얼마 안 됐어요. 그리고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사실 지루할 수 있는 주제인데요. 그래도 시간 되시면은 끝까지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독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. 이 독서를 통해 삶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. 이런저런 책을 읽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있고,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살아가는데 가치관을 정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아니면은 어떤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?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또 기억나는 거는 그 실천에 대한 부분이에요. 이제 심리학책 몇 개 읽다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.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. 그러니까 실천의 중요성을 말한 거죠. 그리고 또 전에 제가 돈보다 운을 벌어라 그 책을 읽었을 적에 거기서도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실천이었었거든요. 내가 부자가 되길 원하던, 뭐 귀농을 원하던,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하면은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일단 무엇이라도 실천을 해야 된다. 뭐라도 시작해야 된다.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었거든요. 최근에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봤는데 거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. 성공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행에 있다. 그래서 이 실행이나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사실 책 몇 권 읽다 보면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얘기예요. 그래서 뭐 그런 거 보다 보면은 내가 다시 한번 또 동기부여를 받고 그러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그게 뭐 대인 관계가 됐던, 아니면 돈에 대한 어떤 관점이 됐던, 삶의 어떤 가치관을 내가 잡아가는데 이 독서라는 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. 책을 읽다 보면은 거기에 내가 어떤 감명을 받아서 나의 삶의 가치관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뭐 전에 저희가 이제 고추밭 만드는 영상을 보고 300평 해서 언제 저축해서 애들은 어떻게 키울 것이냐 걱정해 주신 분 계셨었는데, 그런 것도 제가 뭐 이런저런 또 책 읽고 뭐 또 강연 쫓아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저 나름의 이제 가치관이 생긴 거죠.
뭐 늘 말씀드렸는데 사는데 그렇게 많은 돈은 필요 없고 그게 교육이 됐던 주거가 됐던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. 그리고 나는 소비적인 삶보다는 생산적인 삶에 더 가치를 둔다. 뭐 이런 건데 그런 게 결국은 뭐 제가 뭐 알아서 그런 생각을 갖겠어요. 뭐 이런저런 책 주워 읽다 보니까 아, 모두가 옳다라고 말하는 게 아닐 수도 있구나. 그리고 우리가 흔히 평균이라고 말하는 것들 아니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도 결국은 이런저런 책을 읽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거든요. 그래서 뭐 그거는 저의 한 일이긴 한데 여하튼 책을 뭐 많이 읽다 보면은 저는 분명히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거나 문제의 답을 찾지 못할 적에 책을 통해서 어떤 답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도 저는 독서를 생활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격에 대한 부분입니다.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었냐면은 수십 년 전에 그게 아마 미국인 것 같아요. 무슨 탄광인가 어디에서 일하시는 분이 땅을 팔려고 다이너마이트를 설치를 했는데 그때 동료의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엄청난 사고를 겪은 거예요. 근데 그 사고가 뭐냐면은 그 무슨 길다란 쇠막대기가 얼굴을 통해서 머리를 관통해서 나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쇠막대기가 나간 거죠. 근데 불행 중 다행으로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그래요. 살아나셨는데 그 살아난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사람이 180도 바뀌었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과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은 그 쇠막대기가 관통한 부분이 전두엽이라고 그래요. 뇌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. 요 뭐 앞부분에 있나 봐요. 그 전두엽을 쇠막대기가 관통을 하고 지나가는데 그러면서 전두엽의 어떤 부분이 손상을 입었나 봐요.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이 완전히 바뀐 거죠. 그래서 이 전두엽이 사람의 어떤 성격에 크게 관여한다. 뭐 이제 그런 뭐랄까요, 사례가 된 거죠, 그분이. 그래서 실제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뇌를 기증해서 박물관에 그 뇌가 전시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 구멍 뚫린 뇌가.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이제 책을 읽다 보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요즘 뭐 책류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그거 관련된 책을 몇 권 봤었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. 우리가 유튜브 같은 영상을 보는 거는 그 시각 자극을 통해서 바로 뇌로 이제 모든 정보가 전달되는 거잖아요. 근데 독서를 한다는 거는 1차적으로 문자를 내가 눈으로 읽어야 되고 그 읽은 문자를 뇌에서 또 이제 해석을 하고 그런 것 여러 가지 뭐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책을 이제 이해하게 된다고 해요. 그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일단 우리가 독서를 하는 과정에서 뇌에서는 복잡한 과정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전두엽이 발달한다고 그래요.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게 되면은 인성도 좋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. 신기하지 않나요? 그래서 이제 그때 EBS 어디 독서에 대한 다큐를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런 실험을 해요. 어느 학교에 가서 매일 오전에 전교생들한테 뭐 10분인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책 읽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. 그러니까 수업을 하기 전에. 그리고 나서 이제 비교를 한 거죠. 책 읽기 전과 책 읽기 후를 비교를 했는데 결과가 전교생이 책을 읽은 후에는 그 학교 폭력이 줄었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인성이 더 나아졌다라고 이제 거기서는 해석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독서를 많이 하다가 보면은 전두엽의 발달로 인해서 인성이나 성격이 좋아질 수 있다. 이거는 뭐 제가 뭉뚱그려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과학적으로도 많이 이미 밝혀진 걸로 제가 봤거든요, 책에서. 예. 그래서 우리가 현대사에 살다 보면은 이렇게 욱 하는 경우 있잖아요. 작은 화도 참지 못하고 막 이렇게 울분에 찬다거나 막 욱하거나 그래서 막 그 이웃집 간에 살인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.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뭐 현대 사회에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겠지만 이 독서를 많이 하다 보면은 전두엽이 발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차분한 성격을 갖고 화도 좀 덜 내고 우리가 또 이게 시골 생활하다 보면은 시골 분들한테 뭐 텃세니 뭐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저는 어떤 그런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독서를 많이 하다 보면은 전두엽이 발달해서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제가 너무 앞서갔나요?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독서를 해야 하는 이유는
농사와 관련해서도 농사는 종합예술이죠.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이 하는 일이고 자연이 하는 일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미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냥 손 놓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리고 요즘 농사는 예전 농사랑 다르게 농사 기술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뭐 좀 더 과학적으로 뭔가 계속 진짜 농사야말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관행농이라고 해서 매년 같은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게 실은 대부분이죠. 저희도 그렇고. 근데 이제 꾸준히 자료도 찾고 뭐 관련 책도 보고 또 뭐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 좀 뭐 농업인 상담소 이런 데 가다 보면은 그 우리나라도 거기가 어디죠? 농촌진흥청인가 뭐 어딘가에서 농업 관련 연구나 이런 것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런 데서 작물별로 그쪽에서 연구하고 실험한 책들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. 저도 몇 권 집에 갖다 놓은 게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찾아보고 그래서 농사야말로 진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공부의 일부분이 뭐 농사 관련된 책을 읽는다거나 뭐 그런 연구 자료를 읽는다거나 그런 게 되겠죠. 그래서 제가 뭐 삶의 어떤 방향이나 목적을 갖기 위해서 또 어떤 인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또 농사 자체만을 위해서도 독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독서로 성공한 사례를 제가 이제 주변에서 몇 개 본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전에 제가 이제 애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육아 특강을 간 적이 있었어요. 안동은 지방이라 육아 특강이 많지는 않은데 그때 마침 그 육아 관련 책을 여러 권 쓰신 분이 오셨더라고요. 제가 갔는데 거기서 뭐 질문하는 거 좀 답변하고 그랬더니 그 저자분께서 사인하신 책을 주셨어요. 선물로. 그 책의 제목이 영재 레시피였어요. 야, 저는 영재에 별로 관심 없어서 처음에는 그 책을 안 읽었었어요. 근데 어쨌든 받아온 책이고 뭐 어쨌든 뭐 육아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나중에 읽어봤는데 진짜 재밌었거든요. 내용이 뭐냐면은 그 엄마가 세 딸을 가진 어머니셨었는데 아마 인천 사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사교육, 흔히 말하는 과외나 학원을 한 번도 보내지 않고 세 딸을 전부 영재 학교에 보냈다는 거예요. 뭐 도시에는 영재 학교가 있나 봐요. 영재원이랬나? 뭐 과학고 이런 특목고 같은 건지 하여튼 무슨 영재원에 하나도 아니고 세 딸을 다 보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엄마가 세 딸을 영재원에 보내고 나서 본인의 그런 경험담을 책을 이제 여러 가지 내시면서 전국 강연 다니시는 거였었는데요.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영재가 됐다 이게 아니라 이 엄마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게 된 이면에는 독서가 있었다는 거예요. 그 책 읽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. 이 엄마가 이제 집이 아무래도 형편이 낫지 않고 하다 보니까 학원 같은 것도 못 보내고, 근데 집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이 엄마가 진짜 대단했던 게 책을 보셨더라고요. 틈틈이. 그래서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. 사실 육아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도 아니고 셋을 키우려고 하면은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나요? 하면서 뒷바라지 하기도 바쁜데. 근데 이 엄마가 그런 얘기를 써요. 자기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제 육아에 대해서 이제 나름의 노하우를 터득을 하는 거죠. 근데 책을 읽을 시간이 없으면은 애들 목욕시키면서 애들 그 목욕탕 안에서 물놀이 하는 동안에 옆에서도 책을 보고 그러셨대요. 그러니까 대단하신 거죠. 그러니까 그런 분이 성공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 그 엄마는 그 아이들도 이제 책을 많이 읽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제 똑똑하게 크게 된 건데 아이들만 책을 읽은 게 아니라 엄마가 책을 엄청 읽으셨더라고요. 수백 권을 읽으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엄마가 육아에 대한 책을 수백 권 읽었을 적에는 거기서 얼마나 다양한 사례와 정보를 얻으셨겠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자기 나름대로 소화해서 애들 키우는데 접목시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원 한 번 가지 않고도 영재교육원까지 가게 되는 성과가 나온 거죠. 그렇다고 그 엄마가 그 책을 다 사서 봤느냐? 그것도 아니에요. 도서관에서 빌려다 본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엄마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냥 도서관에서 자기 책도 빌려보고 애들 책도 빌려보고 책 읽는 것만으로 본인도 성장하고 아이들도 셋 다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성과를 낸 거죠.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제가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갔는데 아들 셋 엄마의 돈 되는 독서라는 책이 딱 그 신간 목록에 있더라고요. 근데 저는 여기서 제가 지금 아들 둘이잖아요. 이 둘 키우는 것도 버거운데 아들 셋 엄마가 독서를 했다는데 그 독서가 돈이 된다니까 또 궁금한 거예요. 그래서
그것도 갖다 봤거든요. 근데 그거는 그런 내용이었어요. 이 엄마가 이제 전직 은행원이었었는데 은행 다니면서 뭣도 모르고 그때 한참 펀드 투자가 유행하니까 펀드에 이제 많은 돈을 좀 투자를 하셨었나 봐요. 근데 그때는 다행히 이제 경기가 좋아서 펀드가 잘 나갔었는데 이 엄마가 이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육아만 하게 된 거였었죠. 근데 어느 날 펀드 잔고를 봤더니 펀드가 반토막이 났더라. 그러면서 이제 이 엄마가 자기가 은행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못 모르고 이제 남들 하는 대로 그 시류에 따라서 투자했다가 어떻게 보면 망한 거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때 당시 전세 사셨나 봐요. 전세 만료 기간이 와서 집을 이제 옮겨야 되는데 펀드는 반토막 나고 전세값은 막 뛰고 그러면서 이 엄마가 한동안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 엄마가 책을 읽기 시작하셨더라고요. 내가 도대체 펀드 투자가 왜 안 됐을까? 그러니까 경제 관련 서적부터 여러 책을 읽으셨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어머니께서 이제 경제 지식을 전문가 수준으로 쌓으신 거죠. 책을 뭐 한두 권 읽으신 게 아닌 것 같아요. 엄청 많이 읽으셨나 봐요. 그러다가 어떻게 또 뭐 우연한 기회에 이제 뭐 방송 출연도 하시고, 그러니까 성공 사례로 가정주부였다가 이제 재테크 투자해서 성공 사례로 해가지고 뭐 방송도 몇 번 타시고 지금은 뭐 강연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. 저는 이 엄마가 재테크에 성공했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독서를 했다는 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. 이 엄마가 자기가 실패했던 투자에 대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관련 책을 계속 찾아 읽음으로써 어떤 나름의 경제 전문가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재테크나 어떤 부의 기반을 마련을 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애를 뭐 영재로 키웠던 본인이 재테크에 뭐 성공을 했던 결국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독서라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독서의 특징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내가 시간만 조금 투자하면 할 수 있는, 다 두 분 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셨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뭐 성공을 하고 싶던, 부자가 되고 싶던, 뭐가 되고 싶든지 간에 저는 이 독서라는 게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뭐 우리 그 독서 많이 하는 유명인들은 많이 있죠. 뭐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은 뭐 매일같이 책을 읽는다고 하고, 그 샤넬이 요즘 잘 나가나요? 근데 샤넬이 예전에 한때 조금 잘 안 나가던 때가 있었대요. 근데 샤넬에 영입돼 가지고 지금의 샤넬을 만든 그 수석 디자이너, 이름도 참 어려워요. 칼 라거벨트라는 사람이 있대요.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엄청난 독서광이었다고 해요. 집에 책이 20만 권이나 있대요. 대단하죠.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이 독서가 안 빠지더라고요. 그 성공이라는 게 꼭 부가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저는 독서라는 게 진짜 필요하다는 생각을 요즘 들어 많이 하거든요. 그러면 이제 책을 뭐 칼 라거벨트는 집에 20만 권, 집에 서재에 20만 권의 책이 있다는데 그 책을 또 내가 읽던 안 읽던 다 사서 집에다 이렇게 쌓아둔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미니멀리즘하고는 좀 동떨어진 삶이죠. 책에 내가 눌릴 것 같은데. 여하튼 그래서 책이 독서가 좋은 게 내가 큰돈 들이지 않고, 요즘은 시골도 그렇고 어딜 가나 도서관이 많이 있잖아요. 더 좋은 게 없는 책은 신간도서관 이런 거 신청하면은 도서관에서 또 새로 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, 요즘은. 그러니까 내가 뭐 큰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쉽게 할 수 있는 게 또 독서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나갈 일이 있으면은 나가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오고 있는데요. 물론 욕심 많아서 2주에 5권 다 읽겠다고 빌려오지만 5권 다 읽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. 보통 2권, 많이 읽어야 3권.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, 요즘이 제가 유튜브를 하잖아요. 제 거 유튜브 하다 보면은 또 남의 거 뭐 밑에 추천 영상 나오는 거 보고 요즘 이슈되는 거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책은 또 뒷전인 거죠. 그래서 사실 독서가 알고는 있지만 참 쉽지가 않아요. 한 번 읽기 시작하면 재미있어서 계속 읽긴 하는데 이 한 번 책장 펴기가 힘든 거예요. 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는 거 얼마나 편하고 빠르고 좋나요. 한 번 보다 보면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죠. 그러니 더더군다나 책 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. 이 여건이. 웬만한 의지 아니면 힘든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읽는다는 게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저는 독서라는 부분을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.
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또 그 부의 추월 차선에도 이 독서 얘기가 나와요. 그래서 부를 이루기 위해서 빠지지 않는 조건 중에 하나가 독서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요즘 세상은 변화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. 내가 그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정체된 상태로 있어서는 부를 이룰 수 없다는 거죠. 정보도 빨리 익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의 추월 차선을 타기 위해서는 독서, 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책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책을 읽고 공부해야 된다. 그런 얘기가 나와요. 그런가 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 또 다산의 마지막 공부라는 책을 읽었어요.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마지막 이제 유배 생활을 하시면서 그 유배지에서 마지막으로 한 공부가 이제 마음 공부였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마음 공부에 관한 심경이라는 책이 있었대요. 그 책을 이제 정약용 선생님 나름대로 풀어서 이제 공부하신 그 내용이 나온 거였는데, 거기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. 사람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착한 심성을 갖고 태어나는데, 살아가면서 이제 어떤 욕망이나 어떤 외부적인 그런 것들로 인해서 착한 본성을 잃어나간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원래 갖고 있는 착한 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학문과 수양을 통해서 노력해야 된다. 그게 이제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학문과 수양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. 뭐 이런 얘기인데요. 그래서 마음 공부를 위해서도 독서는 필수라고 나오거든요. 부를 이루기 위해서도 독서가 필수고 마음 공부를 위해서도 독서가 필수라고 여러 책에 읽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더라고요.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는 그런 얘기가 공통적으로 나왔었어요. 그래서 유튜브에도 보면은 이 독서 북튜버라고 하나? 이렇게 독서한 후에 그 읽은 책 갖고 이렇게 유튜버에 진행하시는 채널이 많이 있더라고요. 그분들 중에서 독서를 통해서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 사례 같은 거 많이 볼 수 있거든요. 특히 이제 뭐 자기 개발이나 뭐 경제 관련 이제 잘 나가는 채널들을 보면은 그분들도 결국은 다 그런 자기 개발 서적이든 경제 서적이든 그런 거 많이 읽고서 유튜브에다 그 내용 풀어내시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목적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독서는 진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, 수많은 SNS와 유튜브와 우리가 이 영상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야말로 독서가 더 필요하지 않나. 그리고 앞서 언급한 대로 독서를 통해서 우리의 전두엽을 이렇게 발전시키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더 나은 대인 관계와 인성을 갖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농사를 짓다가 보면은 내가 이제 계획하고 열심히 해도 내 뜻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. 좀 전 그 처음에 제가 날씨 언급했었는데 누가 알겠습니까? 그래서 그때마다 뭐 이게 날씨가 됐던 뭐 유통이 됐던 무엇이 됐던 나의 이제 계획이나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과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. 그럴 때마다 이제 시리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럴 때 나를 다 잡아주고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힘 또한 저는 독서에 있다고 봐요. 책을 읽으면서 내가 어떤 위안을 받을 때도 있고 결국은 돈이 전부 아니다.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건데, 우리가 항상 돈을 쫓아서 살고 있잖아요. 근데 돈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.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나의 삶의 방향이나 가치관을 만드는데 독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도서관에 가서 책 한 권 빌려보시기를 꼭 권해드리고요. 제가 일전에 미니멀리즘 관련해서 책 하나 말씀드렸었는데,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. 저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그게 가장 좀 와닿더라고요. 읽기에 그렇게 부담도 없어요. 그 요즘 BTS가 페르소나라는 앨범을 새로 냈잖아요. 제가 또 이게 늦은 나이에 또 BTS에 빠져가지고 요즘 유튜브 많이 보고 있었는데, 페르소나 앨범의 모티브가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의 책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해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하나 빌려왔잖아요. 근데 그 심리학 책은 너무 읽어봤더니 졸립더라고요. 내용이.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좀 읽다가 그거는 그냥 덮었는데, 여하튼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. 그 책은 읽기에도 편해요. 편하고 참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아서 읽어보시면은 삶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좀 두서없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.
끝까지 이 영상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. 여하튼 또 어떤 분께는 오늘 영상이 또 좋은 기회가 돼서 또 좋은 책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. 마지막으로 추사 김정희 고택에 가면은 이렇게 한자로 쓴 뭐 문구가 붙어 있다고 그래요.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거기에 써 있는 게 뭐냐면은 한자로 세간 양건사 경독이라고 써 있대요. 이걸 풀어보면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바가는 일과 독서이다. 뭐 그런 뜻이래요. 근데 뭐 옛날 그 김정희 그분이 이제 뭐 농업이 주인 시대에 살으셨으니까 밭 갈고 독서하는 일이라고 쓰셨겠지만 이 독서를 요즘은 이제 생업으로도 많이 풀이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뭐 농사가 됐던 뭐 회사가 됐던 이 생업도 열심히 하지만 그와 더불어 독서도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도 참 이 지루하고 따분하고 정리되지 않은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조만간 또 해가 쨍 하고 나서 고추 심게 되면은 고추 심는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